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되는 게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냥 습관의 문제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돈내 심리학의 저자 모건하우절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재정적인 성공이 지능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다? 그럼 대체 우린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얘기해 볼게요. 부자가 되는데 무슨 비밀 공식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뭐 천재적인 두뇌라도 필요한 걸까요? 모건하우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정답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이 행동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왜 맨날 돈이 부족하지? 근데요,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다한 심리적인 쳇바퀴 위를 그냥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쳇바퀴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생활은 더 팍팍하게만 느껴질까요?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옆집 친구랑 비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스타그램 피드만 열면 전 세계 상위 1%의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건 뭐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에 뛰어든 거죠. 이러니까 늘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SNS, 너무 받기 쉬워진 대출,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외부의 공격이라는 걸 딱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탓만 할 게 아니라 이 힘들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건하우절이 겪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예전에 호텔 발레 파킹 직원으로 일했었대요. 손님들이 막 멋진 페라리 같은 차를 보고 감탄하는 걸 봤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운전자가 멋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대신에 와, 내가 저 차를 몰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볼까? 이걸 상상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그 비싼 물건들, 사실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들 자기 생각하느라 바쁘거든요. 자,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기대치의 격차라는 개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워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행복은요, 내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나의 현실 사이의 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마치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 돌 사이가 가까울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이 표가 바로 그 행복 공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데만 막 목을 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열쇠는 사실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거랑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거, 어느 쪽이 더 쉽고 빠를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죠? 그럼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게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을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쫓는 부자의 모습, 예를 들면 비싼 차나 명품 시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목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그 목표를 봐야 합니다. 이 표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부자는 눈에 보이는 소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요함은 보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나 투자 자산에 있죠. 부자는 물건을 사지만 부요함은 시간과 자유를 삽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주는 부요함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상사 눈치 안 보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자유. 이게 바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요, 꼭 억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럼 그 자유, 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축입니다. 지금부터 저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가 빚과 저축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빚은요, 미래의 내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는 행위예요. 근데 반대로 저축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자유를 한 조각씩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짜릿한 쇼핑인 거죠. 액수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단돈 1달러, 아니 단돈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돈은 더 이상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미래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쌓아 올린 독립이라는 성의 벽돌 한 장입니다. 오늘 당장 그 벽돌 한 장 쌓아보는 거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만 있으면 저축을 의지력의 싸움에서 자동 습관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 들어오면 전기세 내는 것처럼 미래의 나한테 제일 먼저 돈을 보내세요. 두 번째, 이 과정을 아예 자동이체로 걸어놔서 고민할 틈도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감정이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모은 이 자유를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마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라는 말을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은 정말 아주 간단하거든요. 투자의 유일한 초능력은 바로 복리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눈사람 굴리면 점점 커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대박 주식을 고르냐가 아니라 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전문가예요.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분 재산의 99%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내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죠. 이 그래프야말로 복리와 인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투자의 비밀은 비범한 수익률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시장에 머무르는 비범한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부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무엇을 살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남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유함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